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로는 부족하지만 또 아까운 내용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었던 거니까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 있고요, 종목 위험이 있고 운용 위험이 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운용이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게 종목 위험이고, 또 어떤 시장에 들어가느냐, 그게 또 시장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투자로 갖고 있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담배꽁초주 투자는 기대 수익이 낮고, 성장주 투자는 위험성이 높고, 워렌 버핏식 투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각 투자의 장점들을 다 결합한 게 이제 A등급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장기 투자 누적 수익으로 봤을 때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와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3배 이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좀 필요 없는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을, 그러니까 저의 A등급 투자는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칩에 사서 블루 칩에 판다. 즉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초기에 사서 우량주로 변모하면 판다, 이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로 팔았을 때 B등급으로 강등돼도 주가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A등급을 유지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 시점에 우량주가 되면, 그게 B등급으로 강등돼도 뭐 이런 식으로 우량주가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요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뭐 오사카 성이 있는데,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침입하기 위해서 이제 닌자들이 이제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연못을 파놨는데, 이 연못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 이제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이게 성장 업종이야, 게다가. 근데 수 없는 침입을 방어를 하고자 예, 여러 가지 해자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자 종류가 많은데, 뭐 간단하게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브랜드 해자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타벅스를 먹게 되면은 스타벅스 커피 자체가 굉장히 그, 그 원가가 굉장히, 커피가 원재료가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6,000원에 팔고, 다른 데서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2,000원에 가지고 커피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여기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먹는 이유는 이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가치. 그쵸? 저도 이제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스타벅스 먹으면서 애플 맥 같은 거 딱 켜놓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이 브랜드 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주변 기업들이 진입을 못하죠, 아예. 왜냐면은 진입해서 싸게 팔아도 안 먹어주는데, 얘를 100원에 팔면 물론 먹겠죠. 100원에 팔면 먹지만 그래도 여길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리고 100원에 팔아도 거리가 여기서 더 가까워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스타벅스 문양이 새겨져 있으면 무조건 여기서 먹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가게는 결과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 탄탄한 해자로 이루어진 수익을 계속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해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 해자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속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느냐. 스타벅스 그 맥도날드처럼 계속 점포를 계속 늘려나가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소프트웨어를 엑셀이나 뭐 이런 PPT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프랜차이징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프랜차이즈 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조사하고 어떤 기업을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 기업을 배팅을 하려면은 아마 한 2, 3년 이렇게 보고, 그리고 10년, 20년 투자해야 되거든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는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통계 확률적인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일일이 전부 다 찾아보고 뜯어보고, 그래도 직관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직관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직관에 대한 확신을 갖고 10년, 20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심 경제적 해자를 찾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제가 정의를 내리는 투자는, 옐로우 칩에서 최고의 투자는 블루 칩에 가서 파는 거. 이게 최고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독과점적인 기업, 독과점을 앞으로 하게 될 기업을 찾는 거죠. 그럼 독과점을 하려면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해자를 찾으려면 정성적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발생하니까 정량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관을 최대한 버리고 객관을 채워서, 객관을 채우게 되면 매매에 대한 대응 신호가 명확하니까 거기서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펀드 매니저가 솔직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냥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 기업이 더 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자기도 명확한 조건을 모르는 거죠. 이게 더 갈지 못 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팔아버린다. 예.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 지수를 그냥 사고 파는 개념인데, 코스피 200이면 거의 시장 지수와 수렴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가중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조차도 못 이기는 그런 일반의 펀드들이 펀드 매니저로서 급여를 받고 뭐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미지샷을 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량화된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A등급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흐름이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꺾였을 때 그게 B등급으로 강등되는 거고,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1년 넘게 동안 제가 이 그래프로 1년 7개월 동안 이제 누적 수익 그래프로 제가 매일 보여드리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뭐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확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핵심을 담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해야 되고 고효율적으로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A 등급 이 투자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A등급이 되면 A등급을 전부 사서, 그러니까 A등급 투자가 수익을 내는 그 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회원님들에게 설명해 노력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10개의 이제 10개를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 했을 때 이렇게 10개의 슬롯이 뚫려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A등급을 전부 다 편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듀스 101을 봐도 우리가 최적의 뭐 아이즈원이나 이런 가수들을 보면 최적의 그 각 팀에서 최고의 멤버들을 뽑아 오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A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A등급 편입했는데 뭐 B등급으로 강등되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무튼 가게 되면 A등급을 그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S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누적 수익은 하락은 주식의 특성이 하락은 마이너스 100%인데 상승은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그 수익이 이 전체 이런 깨작깨작 그 심지어 이런 종목들도 수익 나는 경우가 많고 요런 깨작깨작 수익들 손실들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애들은 그냥 막 이런 그 300%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전부 다 그 상쇄를 시켜줍니다. 요 수익들이. 그러면서 종국에는 그 10개의 슬롯에 계속 A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S등급들로만 채워진 최고의 슈퍼스타로 구성된 최적의 그 슈퍼스타 그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거죠. 최적의 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팀을 갖고 어때요? 우린 시간 여행을 떠나면 계좌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1, 2년 정도 뒤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야, 내가 VIP는 이제 그 에코프로 BM도 갖고 있잖아요. 야, 내가 정말 그 종목 갖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종목들이 A등급 투자자들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야, 내가 그 기업만큼은 진짜 보유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라고 하는 그 기업들은 BC등급 테마주 투자자들에게 계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